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코스닥 1% 하락했고요. 오늘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상승까지도 갔었는데 끝내 이기지 못하고 또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오늘도 특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엄청 좋지 않게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6%, 니케이는 2.8%, 상해 종합도 좀 내렸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닥 라인을 깨고 나서 지금 쭉쭉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전에 전저점을 지금 지지를 할지 그 정도가 지금 최후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이제 27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글로벌에 대한 그런 증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했으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 좀 떨어지니까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른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런 오랫동안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 잘못 접근해서 종목에 이제 크게 물리는 이런 장에서는 사실 좀 흔히 좀 많이 빠진다 하는 종목들은 사실 단기간에 반토막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증시가 빨리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 주봉 모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또 매도를 했고요. 오늘 크게 많은 양 매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빠져나가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사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 폭락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하락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바닥을 라인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차없이 떨어질 때는 사실 저점 라인 자체가 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글로벌 정세 그리고 국제금리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겠다 내리겠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큰 방향 자체가 썩 좋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하락 자체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저항선 최후의 라인은 한 890포인트까지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증시가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기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사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뜻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서 올해 이 초는 좀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올해 이제 중반기 정도 됐을 때는 좀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제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내려갈 종목들은 내려가고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갈 종목이라는 것은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상승을 나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흔히 경기 흐름을
탄 종목들. 근데 요건 이제 경기 흐름에서 빠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네,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서도 사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오픈이 되었을 때 성장성이 생각보다 떨어진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빠질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 빠지고 올라갈 종목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지수가 그래서 횡보를 좀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119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계속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1.87%, 그래서 1.8%대를 이제 뚫어버리니까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이제는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채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3%대까지, 2% 중반대까지도 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0.25%가 될지 0.5%가 될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폭도 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니까 이 금리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지수 선물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빨간색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 시점인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장도 이제 최후의 저점 라인을 지금 찍었는데 반등을 좀 해주면서 종목 전체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도 증시 계속 분위기 좋진 않습니다. 내일 반등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관하기는 이르고요. 자, 다음 주 그리고 1월 설날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했고요. 0.2%,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19,100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공시가 매우 반가운 공시가 떠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신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바로 이제 공지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우디 관련 이제 수주권이 있었는데요. 그 수주권이 규모가 굉장히 컸죠. 1조 이상 규모였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이제 증시 따라서 또 이렇게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 하락 없이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도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를 또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1월 21일이죠. 1월 21일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제 미리 신주인수권이 계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계좌 잔고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증권사별로 어플마다 이제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혹은 이제 내일쯤이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증권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이제 좀 찝찝하다 싶으면 증권사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유안타 증권을 사용을 하는데 유안타 증권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고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좋은 소식으로 그나마 이제 하락을 이겨내고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때에 양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 이 구간까지 241선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241선을 겨우겨우 진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봉을 띄웠고 이제 좋은 소식이 한번 들려왔기 때문에 그 21일까지 어떤 주가가 의도대로 형성이 좀 된다면 좀 횡보를 하거나 진행은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면서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 혹은 이제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이죠. 이때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좀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도 이제 주가 관리 차원에서 기업 주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공시를 미리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장 시작부터 이제 좋은 공시를 냈는데 생각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점 라인 확실히 찍고 네,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네, 윗꼬리 달린 이제 양봉이 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 거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는데요.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이제 올라가 준다면 우리가 뭐 비슷하죠. 요 패턴과 좀 비슷하게 고를 이제 두 번 정도 파면서 사실 네,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 2월 7일까지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 2월 8일부터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 주가는 굉장히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큰 박스권에서 이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증시 분위기가 좀 영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를 하시게 되면 12.6%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얻게 되는데요. 신주수권 증서가 이제 12.6%에 대해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126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 126주에 대해서 16,000원에 대해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수권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신주수권 가격과 이제 16,000원에 대한 그런 비용을 냈을 때 이제 본주와 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신주입수권 자체가 이제 얼마에 상장이 될 것인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신주입수권 자체는 보통 이제 21일에 상장이 되니까 20일 종가겠죠. 20일 종가에서 그 유상증자 가격, 네, 유상증자 가격을 빼면 이제 적정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이제 신주인수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주인수권과 이 차액이 동일하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현재 주가가 네, 내일 뭐 큰 변화 없이 19,100원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 유상증자는 이제 16,00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익이라면 한 3,100원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3,100원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이제 쭉 이대로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3,100원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신주유수권이 상장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2,000원대 중반 정도가 네, 상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 중반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신주의수권 플러스 16,000원 유상증자 최종 가격이 16,000원이라고 했을 때 두산중공업 주가는 적어도 18,500원 이상이 되어야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주주들에 대해서 가격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을 18,000원 중반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 이 정도가 진짜 그런 심리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상증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장기 이평선 따라서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또 공시 하나가 떴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제 제가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뉴스가 떴죠. 두산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주사입니다. 최대 주주인데요. 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2,916억 원에 추가 취득을 했다. 그래서 1,822만 2,000주를 이제 2,91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이 공시가 떠가지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나 또 이제 또 증자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놀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뭐 삼자 배정이면 이제 지금 유상증자에 추가로 또 돈을 현금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인 현금 실탄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라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관련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2,916억 원은 이번에 진행하는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 공시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글자로 이제 정정 후 해가지고 글자가 나왔고요. 자, 근본 유상증자 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될 모집주 신주는 8,287만 2,9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 주식수의 총수의 15.8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래서 당사의 구주주 유상증자 참여 시 보유주식 한 주당 0.12697 뭐 이런 식으로 비율로 신주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사 최대 주주인 두산은 2,603만 1,495주를 배정받을 예정인데 이만큼의 이제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대 주주인 두산이 1월 19일 이사회를 통해서 신주인수권 증서 배정 물량의 70%인 1,822만 2,047주를 대해 청약 참여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고 그 중에 70%를 참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30%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39.26%에서 36.89%로 이제 변동이 된다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은 사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조금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좀 이때까지 현금 출자를 했었고요. 저번에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지게차를 또 이제 두산 밥켓에 떼주면서 그 두산중공업 아래에 또 이제 붙였죠.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전액 참여하기가 또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2,900억 정도도 이 금액이 2,900억 정도인데 그 2,900억 정도도 사실 두산에서 산업지게차를 두산 밥켓으로 넘겨주면서 이 끌어온 그 현금을 또 여기 두산중공업에 투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도 그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산이 44% 이상을 다 참여를 하면서 거의 100%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좀 부분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2,600만 주에서 1,800만 주의 차익인 지금 800만 주 정도죠. 800만 주 정도가 지금 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권주죠. 그래서 그 실권주에 대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장외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좀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대차 잔고도 확실하게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중공업 입장이라면 두산그룹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한다면 사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의의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채무자금과 그 다음에 그 뭐죠? 신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를 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이겠다. 그래서 올해 그 반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실권주가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두산그룹 전체에서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도 의도한 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800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대주주들을 통해서 이 800만 주를 좀 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지. 근데 만약 이제 실권주가 나온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그 참여한 증권사들이 6 증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일정 비율대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권주에 대해서.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뭐 20%, 뭐 KB증권이 뭐 15%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증권사들과도 좀 이제 미리 이제 얘기가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사 자체가 이제 계약하기보다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그런 뭐 헤지 펀드라든지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뭐 엮이고 엮여서 뭐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비이상적으로 그 공매도 잔고가 좀 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오늘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공매도 잔고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래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특이점이 1월 13일이었는데요.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공매도 거래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업틱룰 예외에 공매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수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방향이고요. 1,500만 주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런 신주 상환에 대해서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대량 상환하면서 신주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거래가 좀 되었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그 합병 신주 발행 때 작년 7월 21일이죠. 그때 이제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1,000만 주가 감소하고 실제로 외국인 지분이 1,00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만큼 이제 외국인 지분이 늘었고요. 바꿔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정확하게 집어내서 딱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런 정황들을 좀 보았을 때는 지금 이 공매도 거래가 신주 상장 그 유상증자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워런트 거래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 상장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증서가 이렇게 상장되었을 때 또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깊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정보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업팅로 예외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좀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거래가 일 거래량 대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뭔가 엄청나게 뚝뚝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매도 잔고가 주가 영향을 이제 미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누르는 입장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크게 뭔가 지금으로부터 많이 떨어뜨리려고 노력은 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대차 거래도 보시면 오늘 대차 잔고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대차 잔고로 보시면 지금 체결이 1,600만 주가 되었고요. 상환이 300만 주가 진행이 되면서 대차 잔고가 6,900만 주까지 지금 대폭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뭐 지금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와 외국인 투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유상증자 당시에는 이제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확실하지 않고요.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권리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차 잔고가 급증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기 전에 대차 잔고가 급증을 하는 케이스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두산에 대한 그런 실권주 800만 주 정도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심증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입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120만 주 그리고 당일 390만 주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 전전일에도 거의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최근에 이 공매도 증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던 총 수량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한 800만 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정도만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율 자체가 7.3%고요. 이전에도 그 합병신주 발행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쭉쭉 감소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때도 이제 7%대인가 6%대까지 감소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신주가 발행되면서 8%대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확실히 신주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그런 좀 거래, 교환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두산중공업이 저점을 깨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이 쭉쭉 때려버린다라기보다는 그런 신주에 대한 그런 소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현물을 때리고, 그죠? 현물을 매도치고 이제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그걸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제도적인 이제 합법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 대목에서 증시도 좋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가 때려지다 보니까 좀 이제 쭉쭉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더 진행이 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신주 인수권 거래, 이번에 신주 인수권 증서 이 가격이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클 것인지, 일단 뭐 실권주가 장내 실권주가 그때 그 21일부터 28일까지 그때 이제 쏟아질 것인지 뭐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쏟아진다면 이제 28일로 갈수록 점점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가격선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이제 주가를 눌리는 이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도 좀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싸질수록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주수권을 매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득 볼 수 있는 이 구간이죠. 그래서 그 신주수권의 실권주에 대해서는 사실 공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 신주수권을 받으신 분들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이제 신주 증서가 이제 상장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20% 정도만큼 초과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초과 수익을 신청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실권주가 만약에 비율을 산정했을 때 이 초과분보다 실권주가 더 많았을 때는 거의 100%다 이제 배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실권주보다 이 초과 분이 훨씬 많았을 때는 이제 초과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대 그 청약 수죠. 네. 청약 주식 수가 제일 많은 그 주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제 다 배정하고도 또 남는다면 이제 일반 공모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일반 공모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걸 뭐 해석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요. 주가는 알아서 흐르게 놔두고, 네, 우리는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와 그런 흐름 자체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굳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신주수권 거래와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또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는 원래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뭐 42,000주였지만 마지막에 많이 매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22만 주 매도했고, 뭐 보험 투신도 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투신도 최근에 이제 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또 매수를 했죠. 그래서 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할 세력은 매수하고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교환하는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매도 대차장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소식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공시부터 봐야겠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조 단주 합작 사업 추진을 관련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리야드에서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해가지고 이제 주조 단조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이 아람코 얘기는 저번에도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합작 회사는 이제 사우디 동부 라스알 카이르 지역 뭐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에 연간 생산 이제 6만 톤 규모의 주조 단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6만 톤이면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가장 큰 이렇게 역대급 공장을 또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합작 회사가 추진하는 주조 단조 공장 건설 관련해서 당사는 향후 공장 건설 EPC 계약자 및 10년간 운영자로 참여할 예정이고 EPC 계약은 1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년간 또 운영자니까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가 수익까지 하면 1조를 훨씬 넘는 그런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아직 본계약은 확정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시를 낼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했지만 앞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과 공매도가 사실 이런 좋은 호재가 있을 때도 막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상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 상장에 대해서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그렇게 16,100원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매도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최종으로 되고 신주 상장이 되면서 그런 공매도 상환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그쯤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4월을 지켜보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못 올랐다고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원전 얘기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원전 얘기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전 대국을 또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가서 좀 이제 그런 기술력과 또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그건 이제 어딜 가든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랑스 EDF라든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충분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그런 강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UAE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큰 건을 단독으로 수주를 했을 때는 원전이라든지 원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산업까지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산업을 이제 추가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하면서 같이 이제 원전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와 수소 협약도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해수 담화 플랜트 7,800억 정도였죠. 7천억이었나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람코 합작회사 설립으로 또 1조까지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계약건들이 또 이제 추가로 들어가 준다면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의 그 방산이죠. 방산 쪽도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추가로 하거나 혹은 반도체 쪽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좀 세트로 좀 팔아버리는 그런 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쪽에서 우리가 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막 쪽에서 그 원전 내기를 건설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고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시기라든지 규모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원전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1400메가와트급은 AP1400으로 우리나라 내부에 지금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그 이외에 원전들이 1400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UAE 쪽에 바라카죠. 바라카 4개가 모두 140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400에 대한 뭐 증기 그 원자로 증기라든지 그런 그쪽을 이제 주기기를 두산중공업에서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1년 동안 총 7개 만들 수 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7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나라 그 시공과 그다음에 EPC 쪽 기자재 업체들도 다른 기자재 업체들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2018년에 이렇게 예비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얘기가 없고요. 지금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사우디 내부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040년까지 총 16기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태양광 풍력 생산 설비를 이제 네, 여기 아니죠. 네, 사우디도 이제 태양광에 오일머니를 쏟아 부었는데, 이 뭐 모래바람이라든지 그런 모래 폭풍으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아무래도 기후가 뭐 구름이 많이 끼거나 그 위에 패널 위에 뭐가 쌓이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기에 이제 망가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시켰지만 그래도 기저 에너지원, 원전,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번에 1조 계약 규모도 상당히 이제 기업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또 사우디 원전 수주전 재개 대비를 해야 되고 체크화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원전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도 이제 곧 이 입찰이 진행될 거고 정부가 좀 바뀌어가지고 체코에서 그 웨스팅하우스도 상당히 이제 체코 쪽에 이 프로젝트를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체코 쪽 그 현지 기업들과 좀 MOU를 체결하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좋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폴란드도 마찬가지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입찰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이집트 원전에 대한 수주건도 이제 곧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SMR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900억 정도 기자재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스들을 보았을 때는 유상증자가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초과 청약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좀 더 이 흐름 자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주이스권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또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뭐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죠. 뭔가 의도대로라면 신주이스권 증서 가격을 좀 높이지 않기 위해서 뭐 크게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주이스권이 상장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뭔가 주가가 움직임이 있거나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유상증자 최종 가격 결정을 위해서 조금 이제 뭐 반등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